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두 번째 자소서 항목 가이드. 지난번에 항목부터 먼저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자소서는 똑같은 비율로 온 힘을 기울여서 쓰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중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항목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도 그 부분을 꼭 알고 먼저 작성을 하실 부분부터 먼저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항목들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한번 볼게요. 장단점 등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변별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기업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가볍게 한번 볼까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직무기술서 상의 기술이랑 태도적인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지원하시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직무기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무 수행 태도만 봐도 여러 가지 태도들을 요구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수질 환경 관리, 환경 컨설팅, 조사 분석, 시설 운영,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요구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근데 분석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면 집중력, 꼼꼼함, 책임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강점으로 관찰력이 뛰어나야 돼요. 앞만 보지 말고 주변을 널리 보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잘 본 다음에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상대방이 볼 수 있는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그 능력이 좋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분석력이겠죠. 관찰력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여러 가지 제가 하나 예시를 든 것뿐이에요. 직무기술서 상에 이 태도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부분을 내가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돋보이게끔 할 수 있는 나의 장점, 그렇게 역으로 좀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고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만 봐도 폐기물 쪽 이런 거를 잘 하려고 하면 법규, 원칙 준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적극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장점을 어필하기에는 업무 수행상 강점을 두고 그거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거를 개인 장점으로 어필해라.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적인 단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단점은 그거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는 적극적이지가 않다, 소극적이다, 특히 뭐 내성적이다 이런 거 있죠. 내성적이어가지고 조직에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이런 게 있나요? 내성적인 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단점이 아니에요.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에 피해가 가는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협동심을 당연히 중시해야 되는데 협동심을 파괴하는 그러한 단점, 누구나 봐도 너무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은 적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제일 좀 피했으면 하는 게 소극적이다.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업무인데 나는 사교성이 좋지 않다.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설마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아니면 뭐 부정적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비판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친 장점이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더 편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느긋한 거는 사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신중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지나친이라는 걸 앞에 붙이면은 다 단점이 되거든요. 지나치게 신중하다. 지나치게 안정적이다. 지나치게라는 거를 붙이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느리다는 게 단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느리다는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업무 수행 초반에는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타인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내가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극복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뭐든 적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항상 드리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지나친이라고 보면 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양면을 다 가진 것들도 있어요. 단호한 부분, 단순한 거,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장점과 단점, 똑같이 5대5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어요. 뭐 극복 사항이 충분히 내가 어필 가능하다 하면은 5대5로 적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장점부터 좀 표현을 해주시고 한 6에서 7 정도 하시고, 단점은 좀 말씀하실 게 많이 없다고 하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에 좀 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 잠깐 정지해 두신 다음에 한번 쭉 보세요. 분명히 여기만 해도 본인이 그 장점과 단점 다 뽑아낼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잘 참고하셔서 잘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은 팀 협력 사항이에요. 협업 사항인데 당연히 공동의 목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내가 노력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이거는 어디나 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가장 표준적인 공기업 자소서 항목이에요. 협업 사항인데 그거를 팀과 함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걸 달성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셔야 되는 핵심은 내가 노력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자소서 항목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노력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협업 당시에 그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당연히 공동의 목표를 달성이기 때문에 결과는 달성일 거예요. 목표를 달성한 거를 초반에 문두에다가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로 인해 가지고 이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했다. 이거를 나타내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성과가 아닌 조직의 팀 성과, 그 팀 성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노력을 했느냐, 팀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희생한 게 있느냐,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 게 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팀 전체의 성과를 내는데 분명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제가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은 무난하게 가서 다들 맡은 업무의 분배를 다 충실히 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팀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거는 너무 평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쪽에 좀 트러블 상황을 좀 넣어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실패 사항을 묻는 자소서 항목이랑 똑같거든요. 실패를 되게 많이 물어요. 실패 중에 제일 크게 했던 실패, 어떤 게 있느냐, 어떤 거를 실패를 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래서 목표라는 거를 달성을 하실 때 앞쪽에 무난하게 달성한 거는 자소서 상에서는 스토리 상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분명히 그 전에 트러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인 파악이라는 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하기 싫고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을 내가 자발적으로 맡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서 없앴다. 그래서 다시 공동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노력했던 부분들이 돌발 상황 속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도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적극성을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트러블 상황을 팀 전체 성과가 내기 전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발생 상황을 넣고 그 과정에서 나의 노력으로 해결했던 그 경험, 이 부분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업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심평원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역량기술서 2번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른쪽 위에 제가 띄워놔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4번을 바로 볼게요. 4번도 보면 비슷해요. 방금 보셨던 이 3번 항목 있죠? 이 3번 항목이랑 4번 항목은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성하시는 게 뭐 새롭게 생겼다고 해서 어렵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좀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어떤 과제를 맡아가지고 내가 총괄했던 경험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정이랑 자원 등의 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일정을 관리를 해서 어떤 자원,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자금이나 그 외에 물적 관련된 어떤 거를 내가 관리를 해서 뭐 기여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과거에 어떤 팀이나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누군가의 장으로서 뭔가 해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젝트가 해도 좋고 어떤 팀 과제를 총괄했던 경험을 나타내도 좋아요. 근데 그 경험 안에서 나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제일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업무 효율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나의 아이디어.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대부분 일정 관리라고 하면은 일정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는 각각의 지금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더 빨리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나의 아이디어, 어떤 대안, 현재의 문제점을 일단 발견해 보세요. 과거의 문제점. 뭔가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관찰하고 어떤 부분을 내가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대안, 이런 부분은 다 효율적인 대안은 모두 다 적극적인 사항이에요. 적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장점을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와중에 부족한 자원들이 있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보완을 했다, 이런 것도 좋은데,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그러니까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나의 행동,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는 적어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일정이 더 빨라졌고 자원이 인력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상에서 더 빨라졌고 인력면에서도 10명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7명이면 충분해 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자금 면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을 절약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면에서 생각해 보시고, 자원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에 생각해 보시고, 자금적인 부분, 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내가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제일 좋은 답안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건강보험공단 2번 자소서 항목이랑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센스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강조 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작성하시는데 좀 좋을 거예요. 어떤 창의적인 부분이랑 적극성을 동시에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의 아이디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대안, 거기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국환경공단은 다 자소서 항목은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빨리 필기 시험 준비하러 가세요. 환경공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이번에 하나 항목이 늘었다고는 하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시고, 서류 접수 기간이 좀 길다고 해도 빨리 마감하시고 필기 공부하러 가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한국환경공단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그럼 다음 기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